사흘. 남쪽에서는 유신철폐를 외치는 시위대들이 파출소를 습격하고 경찰차를 불태웠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일상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롯데백화점이 개관했고 태풍의 후유증으로 농산물 값이 올랐으며 신인 여가수 심수봉이 부른 그때 그 사람이란 노래가 히트하고 있었습니다. 심수봉은 이날 궁정동의 어느 은밀한 저택에 불려가 역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시 45분. 정치를 좀 대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김경원 실장 바로 딱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덩어리로 이렇게 이 팔을 툭 치면서 가가 좀 똑똑히 모시쇼. 이러고는 그냥 이 총에 가가지고 이 버러지 같은 친구하고 이러고 그냥 자식들 보고 쏘고 대통령 가보고 쏘고 그랬습니다. 현직 중앙정보부장이 현직 대통령을 권총으로 저격한 것입니다. 18년간 지속된 박정희 정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 관할의 안전가옥, 대통령을 모신 연회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 6사람의 참석자 가운데 대통령과 함께 목숨을 잃은 것은 한 사람, 바로 대통령의 경호 책임자 차지철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시해라는 그 충격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은 그때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세 사람, 바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차지철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종로구 궁정동 50번지, 박정희 대통령 최후의 연회가 열렸던 그 방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곳에 차지철, 김재규, 김계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재규는 차지철을 향해서 이 버러지 같은 놈, 이렇게 원색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총을 쏘았습니다. 김재규가 이 일을 하는데 차지철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신 정권의 강력한 수호자였으나 결과적으로 그는 유신 정권의 종말을 촉진시킨 사람이 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그는 한 시대를 만들어간 주체 세력의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가 낳은 가장 기형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이 희생자였습니다. 그는 바로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거울인 셈입니다. 군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6시간 후인 10월 27일 새벽 2시 사건 현장인 궁정동 소재 중앙정보부 식당에 긴급 수사반을 급파하여 11.6 사태의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빗자욱이 엉켜있는 그대로 사건 당일의 처절한 참상은 실로 비극 그대로였다. 주방에서는 박흥주, 이기주... 사건이 일어난 이튿날 아침, 현장을 접수한 것은 전두환 소장이 이끄는 국군보안사령부였습니다. 그때까지 궁정동 안가 연회장 주변에는 청와대 경호실 소속 경호원들의 주검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따라온 경호원들은 주방 식당과 경호원 대기실에서 밥을 먹다가 또는 TV를 보다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부하들에게 사살됐습니다. 연회장에서 들려온 총소리가 신호였습니다. 대통령이 총에 맞은 현장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저격 직후
비서실장 김계원은 대통령을 차에 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경호실장 차지철의 시신은 밤새 이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첫 공판이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김재규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김재규에게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계원 등 8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김재규와 김계원의 진술은 처음부터 크게 엇갈렸습니다. 근본 10월 26일 혁명은 이 나라의 건국이념이고 또한 국식이고 6.25를 통해서 전 국민이 순환을 겪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한 것입니다. 화제가 다른 데로 돌아갔다 해도 다시 정치 문제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러면 김재규 피고인이 어려운 위치로 궁지로 몰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성을 잃은 격한 상태인데다 차지철 경호실장이 참을 수 없게 감정을 거스르고 하니까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 김재규와 차지철의 사이가 극히 나빴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차지철이 월권을 함으로써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치 문제는 중정에서 전적으로 관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차 실장이 관계하기 때문에 김재규 피고인으로서는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며 자기 직권에 대한 침해를 당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차 실장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느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대통령의 안전을 지킨다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명백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할 때 경호실장의 자리는 권력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차지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 자신이 권력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경호실장이 이제 제일 이제 힘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뭐 세간에 이제 얘기는 저기 뭐 부통령이다 막 이런 말도 막 나올 정도로 되게 뭐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차 실장한테 다 교제를 하고 그쪽으로 다 기울어지고 이러죠. 경호실장이 장관급이에요. 근데